14장 3절에서는 입출력 관련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를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system.in, system.out, 스캐너, 파일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콘솔 입출력 시 사용되는 system.in은 input stream 타입이고 system out은 print stream 타입입니다. 콘솔 입출력 시 보조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파일 클래스가 있습니다. 먼저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솔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이때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키보드로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터미널이라고도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파워쉘에 해당이 되겠죠. 콘솔로부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스트림은 세 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system.in을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적 필드로 in이 있는데 이 in의 타입은 input stream입니다. 따라서 input stream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system.out을 사용합니다. out은 print stream 타입입니다. 우리가 보조 스트림을 학습할 때 print stream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print stream은 println, 프린트와 같은 메소드를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system.out은 println과 print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는 system.out으로도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에러에 특화된 메시지일 경우에는 system.error라고 하는 출력 스트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러는 out과 마찬가지로 print stream 타입입니다. 따라서 println, 프린터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in, out, error를 모두 정적 필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system.in이라고 하는 입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콘솔에서 입력한 키보드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콘솔에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system.out과 system.error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둘 다 print stream 타입이에요. 그래서 println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out은 정상 출력일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system.error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in 정적 필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ystem.in은 input stream 타입의 필드이므로 다음과 같이 input stream 변수로 참조가 가능합니다. input stream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system.in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system.in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키보드에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ystem.in.rea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read는 input stream이 갖고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1바이트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 1바이트의 내용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키보드에 키 코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65, B는 66 이와 같이 키보드의 각 키는 번호들이 있는데 그거를 키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키가 입력이 되면 그 키에 대한 키 코드가 이 리드 메소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메소드가 리턴되는 값을 조사를 해보면 사용자가 누른 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is.read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is 대신에 system.in을 사용해도 됩니다. 바로 위에 코드에서 system.in을 input stream에 대입을 해 놓았다면 이거를 가지고 read 메소드를 호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read 메소드가 리턴한 이 키 코드를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우리가 2장 4절에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를 생략하고 여러분은 2장 4절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드 메소드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키 하나를 읽는다면 키보드로부터 행 단위로 입력된 내용을 전체를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하면 행 단위로 읽을 수가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시스템 인을 인풋 스트림 타입의 변수에 대입을 했죠. 그러면 이 인풋 스트림에 다양한 보조 스트림을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키보드는 문자를 입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바이트 기반 스트림보다는 문자 기반 스트림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 입력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인풋 스트림 리더 보조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new input stream reader를 생성을 할 때 input stream을 제공을 했습니다. 즉 시스템 in을 제공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얻은 리드를 가지고 다시 보조 스트림을 하나 더 연결을 하는데요. 우리가 버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왕창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행 단위로 읽은 내용을 왕창 읽어야 되기 때문에 버퍼 보조 스트림을 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new buffered reader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리더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buffered reader 변수를 가지고 리드 라인을 호출을 하게 되면 키보드에서 행 단위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경우에 엔터를 치기 전까지의 전체 입력된 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고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3에 이그잼 01 패키지에 있는 get line string from keyboard 클래스인데요. 메인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in을 일단 input stream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input stream reader를 연결을 해서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을 문자 기반 입력 스트림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바로 system.in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system.in이 input stream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에 대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변환을 하고 나서 다시 buffered reader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바로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buffered reader 변수를 가지고 리드 라인을 호출을 하게 되면 행 단위로 입력된 데이터를 왕창 읽을 수가 있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추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실행을 하겠죠. 먼저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요.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내용을 받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에 리드 라인을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엔터를 쳐야만이 비로소 엔터 치기 전까지의 행 단위 내용을 전체를 읽고 리턴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행 단위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Q나 또는 Q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면 보통 Q트는 빠져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브레이크를 실행해서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스트림을 닫고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Q나 Q트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다면 그 입력된 내용을 콘솔에 다시 출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력된 내용 다음에 여기서 얻은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행을 하나 해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다시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기 상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br.readline 때문이에요. 리드라인은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기 전까지는 콘솔을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면 비로소 리드라인은 입력된 행 단위의 내용을 모두 읽고 리턴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안녕하세요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 if 문은 당연히 false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내용이라 해서 출력을 하고요. line str 변수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출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개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입력하세요를 다시 묻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될 때까지 또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치면은 또 이 리드 라인은 엔터 치기 전까지의 행단의 내용을 모두 읽고 다시 여기에 저장을 해서 여기에서 출력을 다시 해본 거죠. 자, 여기에다가 Q 또는 퀴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 부분이 true가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실행되면서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입력 스트림을 클로즈하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system.in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내용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ystem.in을 사용해서 행 단위로 데이터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캐너는 2장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봤죠. 자, 코드를 보시면 스캐너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 스캐너 객체를 대입을 했는데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생성자 매개값으로 system.in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스캐너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내용을 읽어드리는 스캐너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next line을 호출하게 되면 이 next line은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엔터키 이전까지 입력된 행 단위 문자열을 읽고 리턴을 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3에 이그잼 02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인데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상품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한 클래스입니다. 상품의 번호, 상품의 이름, 상품의 가격, 상품의 재고 수량을 필드로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이 get와 set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스토리지 클래스는 프로덕트 객체를 등록을 하고 등록된 프로덕트 객체의 목록을 출력하도록 선언된 클래스입니다. 필드에는 프로덕트가 저장될 리스트 컬렉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내용을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필드가 하나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스캐너 객체가 만들어질 때 system.in이 제공이 되었죠. 카운터 필드는 프로덕트를 등록을 할 때 p-number 값을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10라인부터 24라인은 show 메뉴 메소드를 선언한 건데요. show 메뉴는 이와 같이 사용자한테
1번, 2번, 3번을 입력하게끔 해서 등록을 할 건지 또는 목록을 할 건지 또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scanner.next 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문자열로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스위치문에서 이 select number의 값에 따라서 1번일 경우에는 register produ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show products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return을 하는데 이 return을 하게 되면은 while문을 빠져놓으면서 show menu 메소드를 종료하게 되는 거죠. register product 메소드를 볼게요. 26라인부터 44라인까지죠. show 메뉴에서 1번을 사용자가 선택했을 때 실행하는 메소드인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할 프로덕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상품의 P 넘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 필드 값을 활용을 합니다. 먼저 카운트 필드 값을 1 증가시키고 이 값을 새로운 P 넘버 값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이 등록이 될 때마다 1씩 증가되는 P 넘버 값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상품명을 입력받기 위해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사용자가 상품명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내용을 받아서 상품의 네임 값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입력받기 위해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가격을 읽고 다시 정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캐너의 넥스트 라인의 리턴 값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고 이것을 상품의 프라이스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를 입력받기 위해서 출력을 하고요. 사용자로부터 재고 수량을 입력받아서 숫자로 변경하고 상품의 재고 수량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덕트 객체를 리스트 컬렉션에 추가를 합니다. 자, 예외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예외 처리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가 추가가 된 겁니다. show 메뉴에서 사용자가 2번을 입력을 했다면 show product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거예요. 이 메소드는 리스트 컬렉션 안에 있는 프로덕트 객체를 하나씩 끄잡아내어서 이 프로덕트의 정보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스토리지는 실행 클래스가 아니죠. 그래서 따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프로덕트 스토리지 example은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여기에 프로덕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프로덕트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show 메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사용자에게 이 메뉴가 보이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럼 프로덕트 스토리지 example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 메뉴가 나오고 선택이 출력되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새로운 상품을 입력받기 위해서 상품명이 출력되고 여기에 마우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만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요. 재고는 5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프로덕트가 등록이 되면 다시 메뉴가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프로덕트 객체로 만들어져서 리스트 컬렉션 안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1을 누르고 새 프로덕트를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라고 입력을 하고요.
재고는 7개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2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리스트 컬렉션에 저장된 프로덕트를 하나씩 출력을 한 거죠. 2개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프로덕트가 2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EAJS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이와 같이 상품명, 가격, 재고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프로덕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스캐너는 system.in을 가지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내용을 행 단위로 읽어서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파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클래스는 파일 및 디렉토리를 생성, 삭제하거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파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생성자에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경로 구분자는 슬래시를 사용하거나 역슬래시 2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경로상의 파일과 디렉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EXIST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EXIST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경로에 파일과 디렉토리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EXIST 메소드의 리턴 값이 false일 경우,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메소드로 파일 및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create new file 메소드는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고요. mkdir, mkdirs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두 메소드의 차이점은 mkdir은 경로상에 맨 뒤에 있는 디렉토리만 생성을 하는 거고요. mkdirs는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디렉토리를 생성을 시키는 메소드입니다. EXIST 메소드의 리턴 값이 true라면,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존재한다면 다음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delete, is 디렉토리, is 파일, length, list, list files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delete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is 디렉토리, is 파일은 파일 객체가 디렉토리를 참조하는지 또는 파일을 참조하는지를 조사를 하는데요. 만약에 디렉토리를 참조한다면 is 디렉토리가 true가 나오고요. 파일을 참조한다면 is 파일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이냐 디렉토리냐를 검사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객체가 참조하는 경로가 파일이라 그러면 length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ength 메소드는 파일의 크기를 리턴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list와 list files는 둘 다 파일 객체가 참조하는 경로가 디렉토리일 경우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리턴을 하는데요. list는 스트링 배열을 리턴하고요. list files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를 하나씩 다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파일 배열을 리턴을 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3의 exam 03 패키지에 있는 파일 example인데요. 메인 메소드를 보면 이와 같이 파일 객체를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 이 경로를 참조하는 파일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14라인과 17라인은 이들 경로에 실제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디렉토리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요. 파일이면 파일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if를 보게 되면 dir이 참조하는 파일 객체에 exist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자, 여기를 보니까 템프 밑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서 디렉토리의 경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가 존재하느냐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dir.mkdirs를 호출했는데요. mkdirs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경로에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디렉토리를 생성시킵니다. 만약에 템프 디렉토리가 없다면 템프 디렉토리도 생성하고 이미지 디렉토리도 생성을 합니다. 템프는 있고 이미지스가 없다면 이미지스 디렉토리만 생성을 합니다. 만약에 끝에 s가 없으면 템프 디렉토리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뒤에 이미지스만 없을 경우에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if를 보게 되면은 파일 1이 참조하는 이 파일 객체에 exist 메소드를 호출을 했는데요. 이 경로는 파일 경로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1.txt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느냐라는 뜻이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 1.create new file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안에 내용은 없이 빈 파일만 생성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if는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템포 디렉토리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참조하고 있는데요. temp.listFiles를 호출했는데요. 템프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각각의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파일 배열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 배열 변수에 대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심플 데이터 포맷은 파일의 마지막 수정 날짜를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생성을 한 겁니다. 포문이 왔는데요. 이 배열에서 파일을 하나씩 받아서 파일에 last modifie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얻어냅니다. 자, 이 last modified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long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날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가 사용이 됐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심플 데이터 포맷에 포맷 메소드를 호출해서 받은 리턴 값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이 디렉토리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디렉토리라면 이거를 출력을 하고요. 디렉토리가 아니고 파일이라면 이거를 출력하도록 했죠.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이름만 출력을 하고요. 파일일 경우에는 파일의 크기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컨텐츠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출력하고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면 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간, 형태, 크기,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날짜는 이것 때문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또는 디렉토리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출력을 한 거고요. 파일이 참조하는 경로가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이거를 출력을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dir로 출력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파일 객체가 참조하는 경로가 파일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일의 크기와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을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파일 객체를 가지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참조하는 경로가 디렉토리인지를 조사하는 이런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 객체는 파일 입출력 스트림 객체 생성 시에 경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할 때 문자열 경로를 주는데 이 문자열 경로 대신 파일 객체를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파일의 경로를 주고 만들어도 되지만 이미 이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객체가 있을 경우에는 생성자 매개값으로 이 파일 객체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system.in 자바는 콘솔에서 키보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클래스에 in 정적 필드를 제공을 합니다. 주로 input stream reader 보조 스트림과 buffered reader 보조 스트림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된 문자열을 읽습니다. system.out 콘솔에서 키보드로 입력된 데이터를 system.in으로 읽었다면 반대로 콘솔에서 모니터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클래스의 out 정적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out 정적 메소드는 타입이 프린트 스트림이기 때문에 프린트 스트림이 제공하는 프린트, println, printf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캐너 클래스는 입출력 스트림도 아니고 보조 스트림도 아닙니다. 스캐너는 문자 파일이나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에서 라인 단위 문자열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입니다. 파일, java.io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파일 클래스는 파일 및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